안녕하십니까. 저는 2023년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R&D 사업 설명회를 맡은 중소기업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김민석 주임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사업 설명회는 10개 시도 사업 홍보 대상 기업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되며 약 2시간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사업 설명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진행될 순서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포스트 규제 자율특구 연계 R&D 지원 사업 관련하여 추진 배경, 사업 개요 및 내용 등을 발표하고 다음으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관련하여 발표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온라인 실시간 질의사항 중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발표 도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채팅창을 통해 댓글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김민석 주임연구원의 사업 수행 설명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김민석 주임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포스트 규제자유특구 연계 R&D 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목차부터 살펴보시면 추진 배경부터 사업 개요, 사업 내용, 지원 시 유의사항, 신청 기간 및 방법 순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 번째 추진 배경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기술 서비스를 규제에 구애받지 않고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도록 지원한 규제자유특구 사업이 후속 재정 지원이 중단되어 기술 고도화, 제품 품질 향상 등 스케일업 한계를 나타내었습니다. 이런 한계를 개선하여 신기술 서비스가 시장에 사장되지 않고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화를 지원하여 지역의 일자리 창출, 기업 이전 등 비수도권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의 개요 설명에 앞서 규제자유특구란 무엇인지와 규제자유특구와 연관된 용어를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규제자유특구는 지역을 단위로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또한 이런 규제자유특구는 시도 단위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규제 샌드박스 적용, 지역의 자립적, 지속적 성장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 산업 육성과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규제 자유특구 관련 용어 중 임시허가, 실증 종료, 특구 사업자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시허가는 안전성은 검증되었으나 규제로 사업화가 불가한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임시로 허가를 부여한 경우를 말합니다. 규제 개선은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가 법령의 기준이 없거나 규제로 인해 시험 및 검증이 불가하였으나 해당 분야 법령 개정 및 규제가 개선된 경우를 말합니다. 마지막 특구 사업자 설명입니다. 특구 사업자는 3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특구 계획에 포함되고 규제 특례 등을 부여받아야 하며 특구에서 지역 혁신 성장 사업 등을 하는 영리기관 및 비영리기관을 말합니다. 신청 기업이 특구 사업자 여부는 슬라이드 아래 부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 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규제자유특구의 신기술 서비스 상용화와 혁신 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 R&D 지원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자 함이며 사업 내용으로 중소기업의 맞춤형 기획 지원 및 상용화 R&D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1단계 사전 기획은 최대 3개월 5천만 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이 개발하고자 하는 R&D 과제의 시장 환경 분석, 사업화 전략 수립 등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2단계 기술 개발은 최대 2년 7억 원 이내로 지원하며 중소기업의 신기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R&D를 지원합니다.
세 번째, 사업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원 규모는 총 17.5억 원으로 사전 기획으로 5.5억 원, 기술 개발에 12억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임시허가를 취득한 특구 사업자 또는 규제 개선이 완료된 실증 종료 사업 연관 전후방 산업 영위 중소기업이 되겠습니다. 지원 체계로 주관 단독 또는 1개 이상의 공동 연구 개발 기관이 참여하는 컨소시엄형으로 구성이 가능합니다. 앞서 설명드린 지원 대상 기준으로 지원 분야를 설명드리면 총 10개 지역, 7개 임시허가와 5개의 규제 개선 분야로 나뉘어집니다. 임시허가 특구 지역은 강원, 경북, 전북, 제주, 대구, 충남이며 해당 지역의 특구명 지원 분야 관련 기술은 공고문 부침 2에서 세부 내용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원은 디지털 헬스케어로 이동형 X선 진단 시스템을 활용한 응급 현장 의료 서비스 관련 기술이고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특구는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재사용 관련 기술입니다. 전북 친환경 자동차 2차 특구는 LNG 중대형 상용차 및 거점형 이동식 충전소 초소형 전기차 관련 기술입니다.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2차 특구는 전기차 충전 인프라, 충전 서비스, 이동식 진단 서비스 관련 기술입니다. 대구 이동식 협동 로봇 3차 특구이며 제조 생산 공정 및 생활 공간에서의 이동식 협동 로봇 운영을 위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관련 기술, 충남 수소 에너지 전환 3차 특구 수소 충전 시스템 운영 및 부품 설비 검사 장치 관련 기술, 탄소 융합 산업 3차 특구 탄소 복합재 적용 경량 소화수 탱크 및 소방 특정차 관련 기술, 임시허가 분야는 해당 지역 임시허가를 취득한 특구 사업자에 한정된다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제 개선 지역은 부산, 충북, 전남, 경북, 대전이며 해당 지역의 지원 분야 관련 기술을 참고 바랍니다. 규제 개선 지원 분야로 지원하고자 할 경우 해당 지역에 소재하고 지원 분야 해당 기술 또는 연관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면 누구든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규제 개선 부산 블록체인인 경우 블록체인 기반 물류, 관광, 공공안전 플랫폼 및 서비스 관련 기술이며 충북 스마트 안전제어인 경우 가스 제조 공급 사용 전 과정에서의 무선 기반 스마트 안전 차단 및 제어 관련 기술, 전남 이모빌리티의 경우 주행 안정성이 향상된 개인용 이동수단, 고출력 전기 자전거 관련 기술입니다. 경북 차세대 리사이클링 배터리의 경우 재사용 배터리 불가 배터리 재사용, 안전 운송 및 전처리 관련 기술, 대전 바이오메디컬의 경우 융합 기술을 활용한 체외 진단기 관련 기술입니다. 다음은 지원 단계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전 기획 단계에서는 중소기업이 기획 과제를 신청하고 기획 기관 간 자율 매칭 후 기획 지원을 통해 R&D 구체화, 시장 환경 분석,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게 됩니다. 사전 기획 단계에서 기획 보고서 및 연구개발 계획서가 완성되면 이 중 후수 과제를 선별하여 다음 단계로 신기술 서비스 상용화를 위한 R&D를 지원하게 됩니다. 신청 자격 관련하여 주간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간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법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해당 지역의 사업장, 공장, 연구소 중 1개를 보유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한해서 지원할 수 있습니다.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중견 또는 대기업이 아니어야 하며 지역 및 기관 유형에 제한이 없습니다. 단계별 추진 절차로 사전 기획의 경우 공고를 시작으로 개념계획서 제출, 평가 및 선정, 다음으로 기획기관 매칭, 과제 수행, 마지막으로 최종평가 순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기획기관 매칭 관련하여 추가 설명드리자면 사전에 전문기관에서 기획기관을 섭외하고
1단계 평가를 통해 선정된 기업과 기획기관을 매칭하여 협약이 진행되게 됩니다. 2단계의 경우 별도 사업 공고 없이 1단계 선정된 과제 중 결과물이 우수한 과제를 선별하여 협약 체결 및 연구 개발을 진행하게 됩니다. 단계별 연구 개발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정부 지원 연구 개발비, 기관 부담 연구 개발비, 기관 부담 연구 개발비 중 현금 비율은 각 단계별 모두 동일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특별 지침에 따라 이 비율은 변동될 수 있음을 유념 바랍니다. 지원 시 유의사항입니다.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 사항으로 신청 과제의 적합성, 최종 보고서 미제출, 정상금 및 기술료 미납 같은 의무사항 불이행, 참여 제한, 채무 불이행 및 부실위험 여부를 과제 접수 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 항목별 해당 시 신청 제한 및 지원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우대 및 관점사항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의 우대 및 관점사항은 공고문 붙임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단계는 2개 기관 이상이 참여하는 과제의 주간 연구 개발 기관이 특구 사업자인 경우 5점을 가점으로 부여할 예정입니다. 기술료 관련하여 1단계 사전 기획 과제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며 납부 대상은 기술 개발 과제의 최종 평가를 완료한 연구 개발 기관이 되며 납부 방식은 경상 기술료 방식으로 전문 기관에 납부하게 됩니다. 기타 유의사항으로 본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지역산업 육성사업 운영 요령을 따르며 동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동시 수행 과제 수로 계상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 기간 및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공고는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 시스템인 SM텍 또는 범부처 통합연구개발 시스템 아이리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과제 신청은 범부처 통합연구 지원 시스템 아이리스로만 가능한 점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 공고기간은 2023년 1월 27일부터 23년 2월 27일이며 접수는 2월 13일 금일부터 2월 27일 18시까지입니다. 제출 서류를 포함하여 범부처 통합연구개발 시스템 아이리스의 과제 관련 내용을 입력 완료하여야 합니다. 신청은 아이리스 회원가입을 시작으로 로그인하여 신청하고자 하는 공고를 검색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해당 공고를 찾는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분류하여 검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관련 법령으로 본 사업의 지원 근거가 되는 국가근영발전특별법이 있고 과제 관리를 위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지역산업 육성사업 운영요령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 절차 및 접수 요령은 하태경 주임이 세부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며 과제 접수 관련하여 당부 말씀드리자면 반드시 과제 접수 매뉴얼을 다운받아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제 접수 전 주의사항, 준비사항도 많으며 시간도 많이 소요되므로 주의가 필요로 합니다. 문의처 관련하여 범부처 통합연구개발시스템 아이리스상에서 발생되는 문제점 외에 질의사항은 중소기업 통합연구개발 콜센터를 통해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지역특화사업실 하태경 주임입니다. 이어서 2023년 포스트 규제 자유특구 연계 R&D 지원 사업의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관련하여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방법 안내입니다.
아이리스 시스템 기준으로 연구개발 계획서는 요약서, 본문 1, 본문 2로 구성됩니다. 요약서와 본문 2는 아이리스 시스템상으로 과제 관련 필요 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자동 생성되는 항목이며, 본문 1의 경우 공고문, 부침 3 제출 서류 중 제출 서류 1번 연구개발 계획서 한글 파일을 작성하여 아이리스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항목입니다. 한글 파일 업로드 항목인 연구개발 계획서 본문 1의 작성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문 1은 1번 사전기획 필요성부터 6번 사업화 전략 및 기대 효과까지 총 6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1-1 개발기술 기획 필요성의 경우 본 과제가 왜 선정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항목입니다. 즉, 지원이 필요한 개발기술의 경제와 산업적 중요성을 기재하고 이에 따른 지원의 타당성과 사전 기획을 통해 얻고자 하는 내용을 제시하면 됩니다. 또한 1-2번 규제 자유특구 사업과의 연관성 및 차별성의 경우 규제 자유특구 사업의 후속 R&D 지원인 만큼 해당 지역 규제 자유특구 사업과의 연관성을 반드시 제시하고 기존 연구개발 내용과 다른 점이나 기존 연구에서 추가적으로 보완 및 실증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번 사전 기획 대상의 기술 개발 목표는 객관적이며 명확한 정량적, 정성적 목표를 활용하여 구체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3번 개발 기술 개요, 내용 및 방법은 2단계 기술 개발 선정 시 개발하고자 하는 개발 기술을 제시하는 항목입니다. 즉, 개발 기술 개요에서는 개발 기술의 용도 및 적용 분야를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기존 기술의 문제점, 개선 방안 등을 제시하고 내용 및 방법은 개발 기술의 목표와 상호 연계성이 유지되도록 작성하고 기술적 성능 판단 기준이 되는 주요 성능 스펙, 시험 검사 방법 등을 기재하는 등 개발 내용 및 방법을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4번 연구개발 역량은 신청기관이 본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항목입니다. 즉, 연구 인력 현황, 기술개발 실적, 지식재산권 인증, 보유 현황을 통해 신청기관이 충분히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러므로 연구 인력 현황은 기술 개발에 적합한 책임자 및 참여 연구 인력을 제시하고 기술 개발 실적과 지식재산권의 경우 수행 예상 과제와 관련 있는 실적 위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기술 개발 실적과 지식재산권 관련 추가로 설명을 드리자면 개발 실적은 최근 5년간 실적 위주로 지식재산권은 출원보다는 등록 현황 위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5-1번 선행 연구 이력의 경우 4-2번 기술 개발 실적 중 개발 기술과 가장 관련 있는 실적으로 작성하여야 합니다. 특히 특구 사업자가 신청하는 경우 규제 자유특구 재정 지원 사업 R&D에서 수행한 결과를 요약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작성하는 해당 항목은 개발 기술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을 판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예정입니다. 5-2번 본 과제 수행 시 선행 연구 결과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작성하는 항목입니다. 6-1번 사업화 전략은 개발 기술과 관련된 국내외 시장, 경쟁 기관 등 현황 및 동향을 정확한 데이터 자료로 제시하고 본 기술 개발 중 및 성공 후 판매까지 사업화 전략을 총괄적으로 기술합니다. 개발 기술의 사업화 단계 진입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 개발 결과품의 사업화 소요 기간, 시장 진입 가능성 및 성장성을 고려하여 작성합니다. 6-2번 기대 효과는 개발 기술의 사업화를 통하여 고용 창출 효과, 경제적 효과,
사회적 파급 효과 등을 서술합니다. 즉, 사업 수행으로 기대할 수 있는 해당 기술의 향상 효과, 타 기술의 발전 등 산업 발전에의 효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작성합니다. 공고문의 1단계 사전계획 선정 시 평가 기준 및 평가 항목과 사전계획서 항목 간의 연결성을 표로 나타냈습니다. 즉, 작성하신 사전계획서를 기준으로 평가 기준 및 평가 항목에 맞춰 과제 선정 평가가 진행됩니다. 필요성, 적정성, 기술 개발 역량, 기대 효과, 지원 방향과의 부합성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리스 시스템의 온라인 신청 사항 안내입니다. 사전 준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먼저 범부처 통합 연구 지원 시스템 아이리스에 회원 가입을 하고 연구자 번호의 발급과 기관 정보를 등록하여 기관 총괄 담당자로 지정되어야 합니다. 모든 연구 참여자들 또한 접수 전 연구자 정보 시스템에서 연구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시스템에 대해 설명드리면 첫 화면에서 개인정보 수정, 연구자 정보 시스템 이동, 과제 신청을 할 수 있는 통합 포털 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명을 클릭하여 소속 기관 등 개인정보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접수 전 연구자 정보 전환을 필수로 하여야 합니다. 아래 약관을 모두 확인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계속해서 연구자 전환 내용입니다. 소개사항, 개인정보 공개 범위를 설정합니다.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연구자 번호가 생성되며 기본 정보 화면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총괄 담당자 신청입니다. 첫 화면에서 R&D 고객센터 메뉴에서 기관 총괄 담당자 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본인 정보 확인 후 저장을 하게 되면 이어서 법인 인증서 확인 후 기관 총괄 담당자로 지정되게 됩니다. 이제 과제 접수로 넘어가겠습니다. 메인 화면의 과제 접수 메뉴에서 신청 안내를 누릅니다. 기관과 참여 연구원 등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신청 매뉴얼을 다운받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신청 전 시뮬레이션 신청을 해볼 수 있습니다. 공고 확인과 시뮬레이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유의사항과 신청 절차를 참고하시고 실제 과제 신청 전 시뮬레이션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실제 신청 화면으로 가겠습니다. 메인 화면으로 돌아가서 상단의 과제 접수 메뉴, 이어 신청 공고 목록을 클릭합니다. 사업 공고 목록에서 포스트 규제 자유특구 사업을 찾아서 접수를 클릭합니다. 또한 현재 신청한 과제 목록도 조회 가능합니다. 공고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내가 신청한 과제의 상세 내역을 조회할 수 있으며 과제 권한이 있는 연구 책임자와 담당자가 목록을 공유합니다. 계획서 신청 첫 화면입니다. 기본 정보를 입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모 분야를 선택하고 세부 내용을 확인합니다. 연구개발 과제 번호는 기본 정보 탭을 모두 작성 시 자동으로 발급됩니다. 과제명의 국문과 영문을 각각 입력합니다. 기술 분류 팝업 창에서는 해당하는 기술 분류를 선택하고 우측으로 이동시키고 가중치를 입력합니다. 가중치의 합은 100이 되게 작성합니다. 공모 분야명 옆에는 신청 자격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고 서명 후 제출합니다. 추가 정보에서는 연구 개발 단계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핵심어를 입력합니다. 저장 후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다음은 과제 요약 단계입니다. 1단계 사전 기획 단계로 신청하므로 표시되어 있는 1번부터 4번은 내용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바로 5번 연구 내용 요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최종 목표 내용, 연구 개발 내용, 연구 개발 성과 활용 계획 및 기대 효과를 분량을 맞춰 작성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연구기관 정보를 입력합니다. 주관 연구개발기관 단독으로 신청해야 하며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원 정보를 모두 입력합니다. 연구원은 앞서 설명드린 연구자 등록이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입력된 정보를 동기화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엑셀 업로드를 통해 일괄 등록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연구개발비를 입력합니다. 지원금 한도를 확인하고 정부 지원금, 주관 연구개발기관의 부담금을 현물과 현금으로 입력합니다. 앞선 사업 내용 발표에서 상세히 설명되었으니 참고하여 기준에 맞게 작성 바랍니다. 비목별로 상세하게 연구비를 작성합니다. 연구개발비 합계 정보가 불러와져 있으며 7번의 연구개발비 총액과 비목별 연구비 총액의 차액을 0으로 작성해 확인하여야 합니다. 연구개발계획서 본문 1번은 필수로 앞서 설명드린 연구개발계획서 한글 파일을 첨부하는 곳입니다. 담당자가 파일을 열람할 수 있도록 보안이나 권한 설정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수 여부의 선택사항 파일은 필요시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작성하신 데이터의 유효성 검증이 진행됩니다. 최종 확인 결과를 보고 내용이 누락되거나 오류가 없는지 꼭 한 번 더 확인 후 제출 바랍니다. 또한 혹시 모를 시스템 문제를 대비하여 마감 전 여유 있게 제출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추가로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 첫 화면의 중앙 퀵 메뉴에서 온라인 매뉴얼로 들어가서 과제 접수 매뉴얼을 참고 부탁드립니다. 사업 관련 문의는 1357 콜센터로 연락 주시고 시스템 오류에 대한 문의는 아이리스 콜센터 1877-2041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연구개발 계획서 작성 및 온라인 신청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실시간 채팅으로 질의를 남겨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주요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단계 가점의 경우 공동연구의 경우만 특구 사업자에게 가점을 주어지느냐, 그 다음에 단독 신청의 경우 특구 사업자에 가점이 없느냐에 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먼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특구 사업자가 주관으로 참여하여 공동연구개발기관인 경우에 하나고 있습니다. 또한 그 특구 사업자 단독 참여인 경우에는 2단계 가점 사항에 해당되지 않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마 기업들이 제일 많은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특구 사업 관련하여 총 몇 개의 기업이 선정됩니까에 대한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선 1단계 사전 기획은 총 11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단계 기술 개발은 사전 기획을 완료한 과제 중 선정 평가를 거쳐 7개 내외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구 과제 기획 사업 분야 관련된 질의가 있었습니다. 부산 블록체인 특구의 경우 물류 분야, 관광 분야, 공공안전 분야 3가지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규제 개선된 실증 특례 사항은
개인정보, 개인 위치 정보와 관련된 법령으로 알고 있다고 얘기하셨고요. 그 본 연계 R&D 사업에서 수행할 수 있는 사업 분야가 실증을 진행한 물류, 관광, 공공안전 분야만 해당되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또는 규제가 개선된 개인정보, 개인 위치 정보의 블록체인 내 저장 파기 방식을 활용한 분야도 가능한지 확인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부산 블록체인인 경우 규제 개선이 완료된 전후방 분야에 대한 기술 개발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말씀하셨던 규제가 개선된 개인정보, 개인 위치 정보의 블록체인 내 저장 파기 방식을 활용한 분야도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설명회를 통해 문의 주신 내용들은 나중에 향후 저희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다시 확인이 가능하시고요. 기타 질문사항이 있을 경우 저희 기정원 담당자나 콜센터를 통해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사업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